안녕하십니까, 랩필입니다. 5월 11일 진단키트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BCL 바디텍메드 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했고요. 오늘 좀 많이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39.87, 1.2% 내렸고요. 코스닥은 13포인트 내리면서 1.4%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시장을 아주 크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만 2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조 3천억, 코스닥은 2천억씩, 2,500억 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분위기 좋게 이렇게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을 띄워버리니까 참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해외 증시를 좀 보자면 나스닥이 시작부터 좀 내려가더니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좀 충격적이었죠. 고용시장이 시장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고용률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경제 성장이 뭔가 예상보다는 더디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 좀 하락이 크게 나왔고요. 다우 산업도 이제 해운 지수라든지 이런 실적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하다가 또 막판에 저렇게 내리면서 부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3% 정도 하락을 했고, 오히려 중국 상해 증시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좀 했고요.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차트는 일단 고점 부근에서 걸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있다. 아직 살아있다.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선과 이 3200선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 추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던졌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4월 들어서 계속 이제 던지는 모습이었고요. 4월달 옵션 만기 이후에 계속 크게 던지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고부터는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나라 5월달 옵션 만기일이고요. 공매도 이후 재개 이후에 첫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또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그 다음 날부터요. 금요일부터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분위기가 좀 갈팡질팡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단타 치면은 진짜 손해보는 장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타 스윙 매매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좀 묵묵히 한 종목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힘차게 이제 V자로 반등을 할 것 같이 하면서 또 이렇게 크게 내리면서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일에 대한 뭐 그런 미리 매도가 나온 것인지 목요일까지 한번 매도 포지션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 증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물 한번 보면 일단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또 뭐 1.6%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수 선물 보면 엉망이네요. 나스닥 100은 또 1.3% 하락을 하고 있고 다우존스도 0.4%, 0.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독일 지수도 그렇고요. 유럽 증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조정세로 들어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한 종목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을 좀 봤다면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폭격을 맞았습니다. 증시가 지금 심상치 않게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진단키트 종목들이 또 이렇게 하락을 겪었고요. 특이한 종목,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PCL 제외하고는 다 하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시젠이 아직도 이 공매도 공격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5월 20일에 무상증자 신주가 상장이 되는데 이 공매도 잔고를 계속 쌓아가면서 공매도를 치면서 그 무상증자 신주가 발행되는 그 물량을 통해서 공매도 상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분석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합병 신주가 이제 7월 20일에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인지 계속해서 공매도 공격을 좀 받고 있고요. 이렇게 그런 공매도 세력들이 뭔가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예상 영업이익이 7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실제 제가 처음에 시젠을 접근했을 때보다는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작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너무나도 과도한 낙폭에 시즌이 갇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가 딱 되자마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고점 대비 벌써 네,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는데요. 이게 참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시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은 최소한으로 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5일선에 붙이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증시가 또 내리면서 지금 시즌이 같이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특히 이제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는 주체 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빨리 무상증자 신주가 발행이 되고 그 이후에 좀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시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무상증자 이 신주 발행 전에는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이전에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 공매도가 재개되고 이렇게 공매도 폭격을 좀 받는 걸 보니까 좀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공격이 좀 멈출 때까지 그런 지표를 좀 잘 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진단키트 종목에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수급이 아직까지는 큰 흐름이 없는 것 같고 좀 이슈가 큰 휴마시스라든지 엑세스바이오 두 종목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PCL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그 종목 제외하고는 지금 크게 상승을 못하고 공매도 공격을 좀 받아서 주가가 많이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거래량도 많이 죽었고 해서 좀 더 이제 하락기를 겪으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좀 내렸다고 해서 네, 이런 바이오 종목, 진단키트 종목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 기류가 나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저도 이제 랩지노믹스를 진입을 했다가 손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매수를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또 이렇게 음봉이 나와버리면서 네, 접근을 하지 못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확실히 하락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낫다. 그래서 들고 계신 물량이 있으신 분들은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어,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바이오나 이런 종목 관련된 종목들은 아, 바이오 이 공매도 공격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적주 위주로 좀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종목은 고수익 하이리스크입니다. 그거를 이제 좀 명심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전에 벌었던 시젠과 랩지노믹스로 또다시 이제 회복을 좀 했던 그 수익은 랩지노믹스 신규 진입을 통해서 또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종목으로 회복을 좀 하고 있는데요. 랩지노믹스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241선 기점으로 해서 추가로 더 상승을 예상했습니다만 공매도가 이렇게 영향을 크게 미칠지는 저도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랩지노믹스 보면 거래량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시즌과 함께 5월 15일 전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날 건데요. 그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왔을지에 따라 또 갑자기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노리고 사실 이때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랩지노믹스를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종목에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분명히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진단키트도 다시 한번 저는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와 같이 오랫동안 또 이렇게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요 바닥에서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절반 정도를 좀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등을 다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봉도 그렇고요. 일봉상으로 보시면 61선까지 딱 요 정도까지만 제가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이상 내려간다면 조금은 이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립조믹스. 근데 만약에 증시가 내일 또 좋지 않게 폭락을 한다.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집어 이, 사지 마시고 지켜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 지지선을 다 깨면서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깨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한 번씩 주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지독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하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랩주노믹스를 오래 버텨봤잖아요. 근데 버틴다고 되는 종목이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기준이 좀 기준선에서 이탈을 한다 싶으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끊어내는 것도 좋고요. 이 끊어낸다고 해서 내가 끝난 게 아니고, 이 랩지노믹스가 더 내려서 이제 바닥을 다시 다지고 상승을 할 때 그때 다시 들어가도 분명히 그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기회가 오니까요. 어, 이렇게 네, 위험한 종목은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이 제가 이제 기간 투자자가 랩조닉스를 매수를 할 때 주목을 하기 시작했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 기간 매도가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투신이라든지 아니면 사모펀드 쪽에서 이렇게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저는 랩조닉스가 지금 그때 메릴랜드 또 악재가 또 이제 물밑으로 올라오면서 그게 의도적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세력들이 확실히 랩지노믹스를 또 다시 공격하는구나 싶어서 그때 좀 과감하게 좀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며칠 뒤에 조금씩 자르긴 했는데요. 일단은 랩지노믹스 당장은 크게 실적 발표에 따라 좀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5월 14일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흐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젠텍이고요. 수젠텍은 뉴스 하나 나왔습니다. 수젠텍 어, 코로나19 항원 항체 진단 키트가 이제 유럽에서 개인 사용 허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이제 주가가 막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수젠텍은 좀 어, 음봉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앞에 두 종목보다는 주가 하락을 많이 하지 않고 있고요. 21선과 241선 받치면서 주가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나 이 시젠 같은 경우는 요까지 떨어졌거든요. 일단 요까지 떨어졌는데 수젠텍은 그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이 좀 되었다가 서서히 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주봉도 이제 N자로 들었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이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도 수젠텍도 네, 너무나도 이제 올인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네, 적절하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PCL이고요. PCL은 뭐 볼 게 없죠. 네, 매일 똑같은 얘기 계속 올라가니까 똑같은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4월 말에 벌써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라. 네, 21선 뭐 지지하는 선까지 지켜보시던가 아니면 요즘에서 음봉이 뜨면 분할 매도를 좀 하시던가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길을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네, PCL이 여기 요런 차트를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을 계속 이제 여러 번 봤던 그 구간을 네,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계속 저항받던 구간을 한번 뚫었을 때는 네, 그때는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근데 애매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100%는 아닌데 네, 확실히 네, PCL은 그런 힘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바디텍 매도고요. 바디텍 매도도 마찬가지로 이 시젠과 랩시노믹스처럼 좀 하락을 했고 다 이제 61선 근처로 또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하게 지금 주가가 흘러가는 것 같고 웬만하면 이제 요 정도 라인에서 다들 다시 한번 바닥 다지면서 재상승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 백신 국가들도 다시 한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테스트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어, 아직까지는 저는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 백신 효과가 너무나도 좋아서 이제 향후 몇 개월 안에 코로나가 끝난다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또 변이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 바이오텍 매도도 지금 진단키트 저는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이 정도 주가로는 네,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니아도 그렇고요. 350원 내려서 아슬아슬하게 61선 걸쳤는데요. 자, 일단은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흘러갔고 바이오니아도 좀 좋지 않게 외국인 매도 나오면서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6가지가 네, 내일 증시에 따라 좀 움직이지 않을까. 네, 코스닥이 지금 힘을 못 쓰다 보니까 네, 코스닥 차트와 비슷하죠. 랩지 시젠. 그래서 요 코스닥의 움직임에 따라 또 내일 움직일 것 같고 아니면 실적 발표가 너무나도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 싶으면 언제든지 상한가도 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당장 추가 매수보다는 하락을 끝날 때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어, 잠깐 잘랐다가 올라갈 때 다시 들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고 특히 코스닥 쪽에 바이오 종목이나 이 진단키트 종목은 공매도 공격을 심심치 않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증시도 조금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내일도 좀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